안녕하세요. 솔루션파트너TV의 정팀장입니다. 요즘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은행권 대출을 이용해서 진행할 경우라도 예전처럼 금리가 낮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과연 저금리 대출은 어디서 받는 걸까요? 저축은행, 캐피탈. 은행도 아닌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은행처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상담사들은 저축은행권의 통합상품과 대환대출을 추천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 팀장과 함께 저금리 대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이용 중인 대출들이 다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고 쉬운 것부터, 그리고 금융사 상품들의 자격 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대출을 사용하는 탓에 많은 분들이 첫 단추부터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높은 신용점수와 내가 이용 중인 기대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신용점수가 높고 대출 건수가 작을수록 저금리 대출 가능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저축은행권의 채무통합과 대환대출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중간 단계인 단지 내 신용과 채무를 관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채무 건수가 줄어들면 신용점수가 상향될 것이고, 신용점수가 상향이 되면 올라간 점수에 맞는 금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점점 점수가 상향될수록 저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상담사들은 고객들에게 저축은행권을 활용하여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지 않나요? 네, 물론 당연히 금리는 높습니다. 애초부터 은행권에 비해 최저금리가 높게 시작이 되니까요. 다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미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금융권의 기대출로 인해 본인의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조건으로 대출을 확인하게 되면 당연히 떨어져 있는 현재 점수에 맞는 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금리가 바로 낮게 발생될 확률이 희박하죠. 그래서 채무통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것입니다. 건수를 줄이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신용관리를 한 뒤 승인율이 높아지고 나서 그때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현재 발생한 높은 금리의 기준을 두는 것은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세요. 단지 지금은 채무통합 상품을 통해 되도록 채무를 한 건으로 정리하는 것과 신용관리 후 앞으로 진행할 저금리 전환 대출의 기준을 두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지금 발생된 금리는 크게 의미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과연 인터넷이나 SNS 등에 등장하는 연 3%대의 광고들은 진실일까요? 아니요, 이 또한 절대 아닙니다. 이미 내게 여러가지 대출이 있는데 서민대출, 특별지원대출, 무슨 통합대출, 무슨 금융 등등 저금리 또는 연 3%대로 가능하다면서 본인 인증과 조회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한도가 발생했다며 접근해오는 문자와 전화의 경우는 거의 99.9%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미 본인의 조건이 대출을 사용하고 있기에 연 3%대 금리는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에 또 3%대나 저금리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 상담이 시작이 되면 지금은 기대출이 많아서 안 된다, 현재는 어렵다 등등으로 말을 바꾸며 대부업 대출로 유도하거나 수수료가 들어가는 통대환 대출을 추천해주는 대부 중개업이나 대부 업체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현실성 없는 광고나 전화들은 99% 사기이거나 또는 대부분 대부 업체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허위 과장 광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저금리 대출이란 신용점수가 최상위이고 기대출이 전혀 없는 분들이나 그나마 1금융권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앞서 등장한 내용 중 많은 비용이 들면서 진행되는 통대환 대출의 경우는 그나마 성공 시 은행권으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기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통대환 또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지고, 실제로 요즘은 기준 금리조차 오른 상황이라 은행에서도 연 3%대는 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확인하고 싶다면 무턱대고 광고를 보고 가능한지 못한지 이곳저곳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내 신용과 채무부터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잘못 시작된 대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미 신용과 채무가 엉망이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신금융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담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함께 상의해가면서 제 컨설팅에 나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출은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저금리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